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플랫폼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최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의료 쪽 관심을 둔 사람이고요. 메디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코파운더이고요. 그 삼성의 인스티튜트에서 레인의 공동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 로봇 개발했던 이판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수장을 했었습니다. 공동 최세자로서 만들어 들었었고요. 시대가 안 가네요. 네, 최근에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 첫 번째는 리저널 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역 단위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 체계들이 바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미국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탠다드 형태의 의료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교환을 시키는 어떤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HIE라는 개념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속에서 오라클과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도 클라우드 기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그 자동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들, 이렇게 4가지가 최근 의료 서비스 시장의 4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4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장비와 의료 정보 시스템들과 이런 사이에서 그 의료 헬스케어 IT 스탠다드에 기반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일종의 그 교환기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병원 간의 어떤 중복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병원 간에 이제 어떤 뭐 CD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환자 정보를 이제 병원 간에 환자 간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방형 표준 이런 걸 이용해서 의료 정보를 검색 저장하고 교환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어떤 병원과 의원, 환자, 정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위에 가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이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이 위에 올라가는 이제 서비스 형태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위에 의료 서비스들이 이제 위에 콘텐츠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크게 하고 있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지금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파트너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생체 신호를 위한 어떤 그 CDSS, 그러니까 자동 진단 서비스를 생체 신호 관련된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심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훑어라든지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고 다니면 그 정보가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진단이 돼가지고 위급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환자나 이런 주치의에게 자동으로 어떤 알람이 가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저개발 국가를 위한 스마트 너스, 텔레헬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시진 정보, 그다음에 청진 정보, 그다음에 이제 인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만든 이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서버를 통해서 이 국가 보건부라든지 아니면 병원, 보건소 이쪽에다가 이제 전달해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메디칼 유튜브 같은 건데, 수술 영상, 수술실에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녹화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 너무 많고 저장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캡처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장하고 전리하고 이걸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부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구조고요. 수익 모델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면은 그 생체 신호라든지 의료 영상, 판독료 이런 것들 이제 보험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이 의료 정보 교환을 해주면서 수수료 수출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이제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형태로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고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모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그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계 화두 같은 거 다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강연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IoT 같은 게 인터넷 옥진지라든가 센서 기술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돼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런 IoT 기술, 센서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구상 중인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있는 거 최대한 갖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는 저 다음에 발표하실 분 같은 그런 센서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잘 만들면 저희는 갖다 쓸 겁니다. 네. 저희 앞에 자기소개한 다음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한 다음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이예슬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예의 바르고 슬기롭게 자라라고 예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제 꿈은 20년 뒤에 세계적인 여성 사업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가 되는 게 제 꿈인데요. 선생님,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어서 질의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요? 처음에 저는 아직 창업을 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창업을 이번에 4번째 한 거고요. 그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창업을 한번 했다가 이제 한번 망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2번째, 3번째는 저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턴이라는 회사는 그 다른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 3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었고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번에 5번째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 우려점이 뭐 법적인 것 때문에 여기 뭐 시끄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들이 안 되나요? 사실 그래서 의료 쪽이 아무나 아무나라기보다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기도 합니다. 그 법적인 규제도 많고, 또 인증도 많고, 또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놔도 팔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맞는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기 혼자서 지금 사업하시는 겁니까? 주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요?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같은 과가 같은 과하는데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3명이고요. 그다음 마케팅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무료 산업 앞으로 미래 사업이긴 한데 지금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앞서 나가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매출 대행이라든지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관리 쪽에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그 비즈니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무료 서비스에는 그 소프트
일단 두 번째 질문 중에서 그 스마트 그리드 같은 쪽이 이런 쪽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의료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좀 원격 진료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땅이 넓은 인도네시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시당초 예전부터 원격 진료가 없으면 국가 보건 체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사실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제 의사가 원격에서 환자를 보는 거, 그게 불법이고요. 의사와 의사 간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이제 정보 내에서도 그 환자의 정보가 지워진 상태라면은 그건 또 전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한국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사실 더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원격 의료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그때를 이제 대비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출 계획이가 구체적으로 매출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지금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매출이 앞에 없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숫자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업입니다. 모션 센싱 및 스타일러스의 주제로 와이드 벤티지 회사의 고재용 대표님 발표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와이드벤티지는 지금 이제 8개월 된 그런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풀타임으로는 2명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랑 지금 정보과제를 하나를 하면서 펜을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이라는 게 결국 펜의 위치 추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션 센싱까지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를 써보시면 갤럭시 노트에서는 S펜이라고 펜이 내장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이패드나 갤럭시 노트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들은 이제 여기에도 이제 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문방구에 가면 1,000원짜리 스타일러스 펜도 있고 한데요. 문제점은 이제 이 일반적인 터치스크린은 펜하고 손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에다 쓸 때는 이렇게 제대로 놓고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2위에 쓸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서 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이제 삼성의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노트 S펜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론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이 펜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펜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아도니트사나 와컴이라고 삼성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연을 보여드리긴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러한 펜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펜은 이제 손을 놓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툭툭 치거나 해서 이제 메뉴를 바꾼다든지 하는 거를 굉장히 메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할 수 있는 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탭펜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펜들은 예를 들어 각도가 펜을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였는지 각도가 같이
측정이 됩니다. 즉 그런 펜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경쟁사 펜하고 다른 것은 이제 경쟁사 펜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센서들하고 배터리하고 회로들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그냥 연구 자석만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납땜만 그 스위치만 하나 들어있는 이제 아주 단순한 구조의 펜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폰이 이게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다 펜을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폰을 그냥 그 테이블 위에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이 폰 안에 PD가 되도록 하는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아직은 개발이 안 끝났지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토대로 이제 이 하드웨어 저희가 하려는 건 이제 물론 이제 첫 번째는 하드웨어 장사를 시작할 거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팔려면 뭐 이제 스토어에도 걸어야 되고 뭐 재고도 싸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그 제조업체에 휘둘리는 것도 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말하자면은 이제 폰을 그러니까 3차원 마우스처럼 쓰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 폰이 지금 어느 쪽에 실내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고 이게 어느 쪽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추적하는 방법을 지금 뭐 저희가 개발해 놓은 펜 기술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써서 아주 그 기존의 하드웨어를 쓰고 소프트웨어만 써서 이제 그런 위치 추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GPS로 몇 미터대의 실외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했다면 이번 7월달에 애플이 아이비컨을 발표하면서 이제 실내에서 한 1m의 에라를 가지고 사람 위치를 추적하겠다. 저희는 이제 3mm 안으로 그걸 넣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위치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를 가르치느냐 해서 이걸 마우스처럼, 그러니까 3차원 게임 컨트롤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 리모트라든지 이런 거를 구현을 하는데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구현을 할 생각이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펜으로 이제 제조업 쪽을 시작하시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3차원 인식할 수 있는 마우스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펜으로 이제 강점을 시작하셨는데 펜과 관련된 연동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대신에 마우스 같은 거 아예 폰으로 넘어가게 되신 이유는 어떤 것인지 여쭤볼까요? 뭐 돈이 되니까 있죠.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펜하고 모션 센싱하면 굉장히 다른 거로 지금 많이 워낙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다르다고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좀 다른 사업 분야, 돈 벌 수 있는 좀 이종 분야를 이제 같이 해보겠다는 거고요. 제 백그라운드랑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했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제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펜을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OEM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안 하고 가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펜을 통해서 얻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펜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 바탕을 구축을 하고 사실 이제 정말로 잭팟이랄까 좀 크게 성공하려면 저 소프트웨어 쪽 이게 바이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 굉장히 성공의 경우 좋을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하는 소프트웨어는 OEM식으로 라이센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특허를 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펜으로 수익성 잡으시다가 하셨습니다. 펜에 대해서는 예. 결국에 삼성의 노트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굉장히
아 예.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 저희가 일단은 뭐 기존 기능을 굉장히 저가로 아주 단순한 하드웨어를 써서 구현하겠다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첫 번째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금 구현 단계에 다 받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비싸게 구현이 될 수 있고 삼성도 굉장히 와콤해서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삼성 같은 회사가 만약 만든다면 뭐 원가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싸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같은 기술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가 인식되는 펜은 뭐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각도가 인식되는 펜 역시도 지금 그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1,000원짜리 펜들 그냥 아무것도 속에 없는 펜에 자석, 애들이 200원에 살 수 있는 자석을 넣으면 이제 각도 인식되고 파밀 섹션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있는 기능을 싸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면 요거는 이제 폰 바깥에다 쓰겠다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아직은 뭐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센서부가 따로 있고 특수한 센서들을 써서 하는 펜들은 있지만 폰을 그 센서부처럼 그대로 쓰겠다 이런 어프로치는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린 건 사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공간상의 펜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떠 있는지를 인식하는 펜입니다. 이 안에 뭐 액셀러로미터나 뭐 마그네토메터나 아까 센서 말씀을 하셨는데 센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펜 안에는. 폰 안에 있는 센서를 쓰면서 펜에는 그냥 역시 자석하고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스피커 같은 거 단순하게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 같은 게 들어가서 이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셋은 그냥 단순히 싸게 만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없던 기능까지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제품 말씀드린 블루투스 기반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격 문제, 두 번째가 예, 여기 있습니다. 약간 시간차를 두고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로직을 여쭤봤는데 예. 이 제품이라면 노트 기능이 되지 않는 폰에 노트 기능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기능을 추가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 펜에 인식이 돼서 블루투스로 쏜다는 건가 아니면 센서를 읽어드릴 수 있게 카메라로 그런 거 좀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건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루투스 같은 게 들어가기 전에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블루투스 모듈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거 안 쓰고 초음파를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초음파 발생시키는 방식. 아니면 자석, 자기장. 빛도 쓰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아예 너무 여러 가지 한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가격대는 혹시? 예, 저희가 지금 내놓으려는 가격은 이 정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2명짜리 회사가 뭐 몇백 대 뽑아서 만들려면 이 정도 가격이 소비자 가격입니다. 이 정도가 맞춰지는데 뭐 예를 들어 좀 규모가 있게 만들면 사실은 여기 뒤에 숫자 하나 빠져도 될 정도의 가격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포럼 진행에 차질없이 쭉 참석해주시고 좀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곳에서 네트워킹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정문으로 나가셔서 서초대로 큰 길가까지 쭉 나가시다 보면 길 건너기 바로 직전에 A1이라는 호프집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 협회 직원들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고 뭐 가볍게 식사하시면서 좋은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지금 바로 7시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네, 사람 좀 좋은 회사 소식들 감사해요. 저요? A1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배고프다. 네. 우리 소개니까 소개하면서 소개하면서